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다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커는 이제 현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되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Docker is an open source platform designed to help developers build, ship, and run applications in a lightweight, portable, and consistent manner using containera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건데요. 이 컨테이너가 뭐냐? 컨테이너는 상자 같은 건데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를 저희가 빌드를 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다른 환경에다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커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이 포터블, 말 그대로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미지를 만드시면은 여러분은 랩탑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온프로미스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행을 할 때 consistent manner, 말 그대로 모든 인스톨레이션이 환경 설정이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이 로컬에서 실행을 하시거나 클라우드에서 실행이 될 때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이그런트나 아니면은 VM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베이그런트나 VM 같은 거는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커를 많이 사용합니다. This approach ensures that application runs consistently across different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development나 staging이나 production 다른 환경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ey Benefits of Docker. 자, Portability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랩탑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고요. 테스팅 인바이러먼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인 클라우드 서버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Scalability. 여러분이 다커를 만드시면은 딸려오는 게 쿠버네티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와 인티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Horizontal Scaling은 이제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팟은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여러분이 트래픽이 많이 들어올 때 그런 컨테이너들이 트래픽을 분산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허리존탈로 스케일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자, 인스턴트 스타트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fficiency, 호스트 OS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커 자체가 OS인 건 아니고요. 이제 하드웨어 위에 OS를 깔고요. 그 위에 다커 엔진을 깔아서 저희가 다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OS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ghtweight이고요. fast하고 그 다음에 consistence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번들링 할 수가 있고 environmental 번들링 할 수 있고 이거 각각 하나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어디 가든지 간에 똑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environment도 어디 가든지 간에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키 다커 컴포넌트. 다커 컴포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커 엔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프레임워크겠죠? Core Component Managing Container Operation. 컨테이너들을 매니징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커 이미지. 이게 다커를 여러분이 다커 파일이라는 거에서 여기 옆에 있네요. 다커 파일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거 별게 아니고 파일 자체고요. 파일에 스크립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팅이 이미지 파일을 만듭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고요. 그 바이너리 파일을 저희가 다커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read only입니다. 말 그대로 읽기만 할 수 있는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다커 컨테이너스 여러 개의 다커 컨테이너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많은 다른 강의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다커 컴포즈라고 해서 여러분이 로컬 머신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안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다커 이미지와 다커 컴포즈를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 강의를 배울 때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문제없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환경 설정부터 어렵다면 너무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 위에서 교육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다커 엔진입니다. 다커 엔진은 뭐라 그랬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거나 런 하거나 매니징 할 때, 그런 컨테이너들을 매니징 할 때 여러분이 프레임워크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서버 다커D라고 해서 디몬이 돌아가고 있고요. 디몬은 말 그대로 이제 OS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STful API, REST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을 사용해서 다커와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커 이미지스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read only입니다. 여러분이 다커 파일을 이용해서 다커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read only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read only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파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고 아무리 그 안에 여러 파일을 바꾸더라도 다시 실행을 하면은 그 이미지에 있었던 여러분이 새로 만들었던 파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read only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커 컨테이너스 보시면 런타임 인스턴스 말 그대로 여러분이 다커 이미지를 시작을 한 인스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인스턴스라는 거는 일반화를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다커 컨테이너끼리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커 파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파일 스크립트입니다. 파일 스크립트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해서 저희가 뒷시간에 배울 텐데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해서 다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해 놓는 스크립트를 저희가 다커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커 파일 이름도 다커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커 컴포즈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로컬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죠? Defining and Running Multi-Container Docker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es a Docker Compose YAML 파일로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제공을 해드리지만 docker-compose.yaml 파일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다커 이미지가 로컬에서 한꺼번에 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환경을 한 번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커 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커 이미지 같은 거 여러분이 만드셨으면은 레지스트리예요.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커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클라우드에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하는 것을 이제 다커 헙이라고 하고요. 클라우드로 이제 여러분이 다커 헙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각 회사마다 레지스트리도 온디맨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디벨로퍼들이 그거를 말 그대로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커의 유즈 케이스 한번 볼게요. 유즈 케이스는 Development and Test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이제 디벨롭먼트 환경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Isolated Container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디펜던시와 상관없이 이 안에서만 고립된 상태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Isolated라는 키 밸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Microservices Architecture 말 그대로 여러분이 다커 이미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듣는 MSA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통합을 시키고요. 계속적으로 디플로이먼을 한다. 그럴 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바이너리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고 컨테이너 된 상태에서 쉬핑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Hybrid Cloud and then Multi-Cloud Deployment 자, 여러분이 이제 벤더 AWS나 뭐 GCP나 Azure 같은 곳에다가 디플로이를 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여러분이 온프로미스로 데이터 센터가 있다면은 거기에다가도 인스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앤 머신러닝. 자, 빅데이터 하면은 요새 가장 뜨고 있는 게 아파치 스파크인데요. 아파치 스파크도 이제 잡을 돌릴 때, 잡이라는 거는 어떠한 일이죠. 어떠한 일을 돌릴 때 각각의 컨테이너에서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존 EC2 같은 거 있죠. 아마존 EC2에서 인스턴스를 돌렸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로 해서 돌아가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example of the Docker workflow. 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커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빌드 이미지. 이러한 다커 파일을 사용해서 다커 파일이 어디 있는지 로케이션을 설정을 하고요. 다커 빌드 커맨드를 사용하신 다음에 -t 태깅을 넣는 거예요. 이 이미지의 이름은 my-app이다. 그 다음에 run a container from the image.
보시면은 docker run. 여기 보시면 docker라는 게 다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거는 어떠한 명령어라는 거죠.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docker 한 다음에 run. 이제 옵션이죠. 이제 빌드도 하실 수가 있고 run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docker 이미지를 내가 run을 할 거다. 근데 -t, 디몬으로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로 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p 옵션은 포트를 연결하는 겁니다. 포트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로컬 호스트에서 이제 다커 환경으로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통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로컬 머신에 8080 포트를 이 다커 안에 AT 포트랑 연결을 해라. 그 말은 여기 마이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포트 80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다 듣는데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서로 교환을 할 때는 데이터를 교환을 할 때는 8080을 80으로 넘기는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 놓는 겁니다. 그다음 push the image to the Docker Hub or another registry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다 환경을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다 했어요.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고 싶다. 아니면 프로덕션 서버에 넘기고 싶다. 그럴 경우에 레지스트리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GitHub 같은 거 사용하시죠? GitHub 같이 GitHub은 코드를 세이브를 하지만 이 다커 헙은 이미지를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다커 푸시 마이 앱을 하면은 마이 앱이라고 태깅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다커 푸시를 하기 전에 다커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모트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미리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커 푸시를 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커 헙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커 헙이라는 거는 이제 다커 서비스에서 팀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헙이고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ploy the container in the production or an orchestrated cluster.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다 올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다운받아서 프로덕션에다가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다커를 사용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였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